이런 상황을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여름에 휴가로 가족들과 산속마을로 휴가를 갔습니다. 마침 저녁을 위해서 물을 길러 가던 중에 오래된 깊은 우물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몇 살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위험한지도 모르고 우물로 다가가는 겁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저러다 빠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죠. 조용히 다가가서 아마 아이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아마도 이와 비슷한 장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이와 똑같이 행동을 하겠죠. 이 맹자는 바로 이때 생겨나는 마음, 아이가 빠지는 거 아니야? 하는 그 걱정하는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유학자들이 윤리를 말할 때 바로 이 장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출발을 합니다. 2007년 1월 2일 미국 맨해튼 브로드웨이 137번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화를 공부하던 20살의 캐머런 홀 피터가 갑작스러운 경련으로 쓰러지면서 지하철 선로 위로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선로에는 이미 달려오던 1호차가 전조등을 켜면서 참 상황이 숨가쁘게 돌아갔죠.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0살의 건축 노동자가 어린 두 딸을 뒤로 한 채 곧바로 선로로 뛰어들었던 겁니다. 전동차의 기관사는 최대한 제동장치를 가동해서 멈추려고 했지만 전동차는 끼익 소리를 내면서 두 사람 위를 지나서야 겨우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승강장 주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당연히 주변이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동차 아래쪽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우리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 두 딸이 있으니 아빠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바로 그 뛰어들었던 주인공 오트리의 소리였습니다. 이 웨슬리 오트리는 전동차가 지나기 직전 홀로 피터를 다리 하나 깊이의 홈으로 밀어넣고 자기 몸으로 감싸면서 아슬아슬하게 전동차에 깔리는 것을 피했던 거죠. 사고가 있고 나서 수많은 기자들이 이 웨슬리 오트리에게 정말 영웅 같은 행동이라고, 쉽지 않은 행동이라고 찬양하는 기사를 수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트리 자신은 이 기자들의 물음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난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 오트리의 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 그 자신은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저 평범한 일을 했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전동차가 달려오는 상황에서 누가 선로에 빠진 것을 보고 당연히 걱정하고 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모두가 오트리처럼 행동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오트리에게 무언가 다른 게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맹자가 이 우물이 위험한지 모르고 다가가는 아이를 보고 걱정하는 마음이 드는 것, 바로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고난 본성, 즉 측은지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이 오트리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마음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바로 인간다운 마음의 네 가지 싹, 바로 맹자가 말하는 사단이죠. 이 유학자들이 말하는 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싹을 잘 자라게 하는 노력과 다른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정원에 가보면 갖가지 나무와 풀이 멋지게 자라나 있죠. 그런데 종종 같은 종류의 나무라 해도 어떤 것은 가지와 잎이 무성하고 또 우람하고 이렇게 안을 수도 없을 정도로 크게 자라죠. 그런데 어떤 것은 작고 시들시들해서 그만큼 성장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것은 따뜻한 햇볕, 충분한 물, 이런 것들을 흠뻑 받을 수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바로 어떤 곳에서 성장하는가에 따라서 나무와 풀은 무럭무럭 잘 자라기도 하지만 시들시들하게 제대로 성장을 못하기도 합니다.
맹자는 바로 인간의 사단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공감하는 것은 누구나 타고나는 거죠. 하지만 환경이 척박하면 그런 마음은 시들시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좋은 사회가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킨다. 가정이나 지역 공동체, 그리고 넓게는 바로 사회가 바로 그런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더불어서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다운 마음의 네 가지 싹이 잘 성장하려면 모종의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아마도 들어보셨을 말인데 맹자는 바로 그것을 호연지기, 즉 도덕적 용기라고 불렀습니다. 우호트리가 전동차가 달려오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로에 뛰어드는 용기를 발휘한 것, 바로 이 호연지기가 아닐까요? 물론 그 용기의 출발점은 바로 누구나 타고나는 그 측은지심이었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보면 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힘을 말하는 거죠. 맹자는 이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없다면 겉모습이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사단은 곧 지금의 말로 한다면 인격의 출발이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야 진짜 인간, 정말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된다는 것은 타고나면서 동시에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격도 성형되는 것이 아닐까요? 성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외모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굴에만 해당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이란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죠. 이렇게 보면 유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수양,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름다운 얼굴, 멋진 외모를 만드는 것처럼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기 위한 성형이 자기 수양이라고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갈 때 참여하는 시민이 되어야 된다, 건전한 시민이 되어야 된다를 많이 강조하죠. 바로 그 시민 되기를 위한 인격의 함양, 인격의 성형도 필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